안녕하세요. 보험심사 관리사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사 함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보험심사 관리사 강의를 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이 있냐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요. 또 DB손해보험에서도 의료 담당으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외부평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활동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많은 내용들을 조금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험심사 관리사의 강의 커리큘럼은요. 1강부터 10강의 목차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강은 보험심사 개요 및 보험심사 관리사의 역할과 전망, 2강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 3강 보험상품의 구조 및 종류, 4강 보험계약과 법적 요건, 5강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기준, 6강 진료 분류와 상병 코딩, 7강 수가체계 이해, 8강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9강 진료기록부 해석법, 10강 청구서류 작성 및 검토, 11강 심사 프로세스, 보험금 지급 결정 과정에 대해서 풀어볼 거고요. 12강 의학적 타당성과 적정성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 겁니다. 그리고 13강 중복 청구 및 허위 청구 사례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요. 14강 진료 내역 분석 실습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15강 의약품 청구 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16강 치료 재료 및 처치 항목, 17강 영상 검사 및 검사료, 18강 건강보험 이의신청 절차 및 사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9강과 20강은 실손보험 청구 실무 및 보험시사 시 윤리적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20강 보험사기 유형 및 예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강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1강은 보험심사 개요 및 보험심사 관리사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의 목표는요. 보험심사 개념을 이해하고 보험심사 관리사의 직무 및 필요성을 파악한다. 주요 내용은요. 보험심사의 정의, 절차, 필요성, 그리고 보험심사 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취업 분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험심사란 무엇인가요? 보험심사는요.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 및 비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보험심사라고 합니다. 목적은요. 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진료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를 보험심사라고 할 수 있어요. 보험심사의 배경 및 필요성. 여러분, 현재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현재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재정을 아무리 늘어나도 초고령화 진행된 시니어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료비 유출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 압박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진료비를 청구해서 삭감 없이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고요. 또 시민들, 피보험자, 환자분들은 내가 위험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는 막상 내가 많이 필요할 때 보험을 정확하게 잘 보상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구하고 심사하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심사 인력의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었다.
그러면 보험 심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알아봤더니 일단 환자분들이 보험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진료 서류를 보험사라든가 아니면 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청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적정하게 이게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게 지급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험심사관리사라고 말을 해요. 이 모든 과정들이 보험심사 과정이고요. 그래서 주요 심사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료 내역, 보험 약관, 법정 규정, 고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진료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따른 보상이 청구가 되었을 때 그거에 맞게 적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심사하고 평가하고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보험심사관리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심사관리사는 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하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나는 의료 파트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의료인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호사 출신들도 있을 수 있고 현직의 간호사분들도 계실 수 있고 현직의 간호조무사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계통에 계시지 않고 보험심사관리사가 뭘까? 나도 좀 공부를 해서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딴다면 내 커리어에 한 줄에 아주 빛나는 자격증이 되어서 나의 취업에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쉽게 풀고 있어요. 그러면 보험심사관리사는 역할이 무엇인가? 진료비 청구하고 심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보험심사관리사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런 걸 하려면 나는 의료인도 아닌데 의료 기록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의료 기록을 검토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료 기록을 의료인이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료 기록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죠. 그래서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간의 조율, 민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대상자가 건강보험 보험심사관리사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담보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지 보장 내역, 보장 금액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심사관리사의 관리사가 그럼 왜 필요할까?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보험 심사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는 사람이 보험심사관리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료 기록부를 받거나 아니면 보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논리적으로 이게 이 정도의 상병이면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게 적당한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건 좀 과잉인 것 같다. 이거는 좀 허위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혼자서는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관련된 의사선생님, 자문의사선생님들에게 자문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를 보신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이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라고 소견서를 발부해서 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비 부당 청구를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거시적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보험심사 관리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심사 관리사, 나는 의료인도 아닌데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20강까지 다 듣고 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의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진료 기록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지식, 진료 코딩이나 진료 분류 이해,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진료 병명 코드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법률 및 약관 이해, 변호사가 아닌 이상 법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전부 다 모든 법률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잖아요. 필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잊어버렸으면 찾아보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나는 통계를 한 적도 없어. 그럼 난 할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비 청구 데이터, 제가 만약에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약국에 있거나 아니면 뭐 보험회사에서 있거나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주변에 계시는 분들 보험금 청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프리랜서로. 그런 분들이 다른 거국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담당하시는 환자분 아니면 진료 그 기관, 의료기관 그 데이터를 한 달이면 한 달, 아니면 한 이벤트 있는 청구 건이면 그 건만 잘 분석해서 이런 거에는 이런 첨부 서류가 필요하니까 잘 챙겨야지. 이렇게 해서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 강의를 20강까지 들으시면 그리고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시험을 보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저 같으면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 같아요. 왜? 의료기관이라 하면은 꼭 병원만 있는 건 아니죠. 병원에서도 또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그다음에 원무과에 있는 그냥 또 행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행정하시는 분들을 뽑는 데 있어서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보험심사관리 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모르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는 알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약국에서도 약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약국에 행정요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일반 행정요원을 뽑을 때 약국에서도 그분들을 더 선호할 수 있죠. 그리고 간호사들도 간호조무사들도 심사팀에 맨날 심사팀이 아니라 뭐 외래나 뭐 입원 이런 병동 근무를 하게 되면 듀티를 뛴단 말이에요. 밤번 근무도 해야 되고 막 이브닝 근무도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심사 파트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심사 파트에 연차가 됐다고 뽑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자격증 하나 취득하고 있으면 심사팀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열심히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내가 이런 점은 들었지만 잘 이해가 안 가고 조금 더 뭐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더 이 강의가 끝나고 자격증 취득 후에 또 다른 공부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심사관리사의 취업 분야는 의료기관, 보험사, 공공기관 이 모든 것들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에서 진짜로 이게 뭐 공식적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법정 자격증이 아니라서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쌓고 또 막상 갔을 때 면접에서 나는 이런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그런 자세를 겸비하고 있다면 정말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심사관리사의 전망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보험심사 수요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우리 이런 보험심사에 있어서 자동화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AI가 모든 걸 다 대답해 준다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AI가 정답만 말해주지 않아요. 가짜 뉴스도 많이 말해요.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화 되어서 보험 심사가 자동화된다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이 이루어졌을 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심사팀에 있는 보험심사 관리사들이 그거에 이의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청구하고 그래서 다시 인정을 받고 삭감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병원이나 뭐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보험회사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산업 성장에 따른 새로운 직무나 역할 창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격증이 보험심사관리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험심사관리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환자치료 계획 수립, 2번 보험약관 개발, 3번 의료비 청구 심사, 4번 병원 행정관리, 5번 약물 처방 결정.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요? 그렇죠. 의료비 청구 심사가 보험심사관리사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험심사관리사는 의료비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보험약관과 기준에 맞는지 평가해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번은 누가 하는 걸까요? 환자 치료 계획 수립,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2번 보험약관 개발, 보험회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병원 행정관리는 누가 할까요? 병원 행정 담당하시는 원무과 직원들이 하시겠죠. 5번 약물 처방 결정, 이것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심사관리사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계신 보험심사관리사분들이세요. 내가 이거 공부를 끝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첫 강 보험심사관리사 첫 강을 아주 재밌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